자, 다음은 346페이지 이제 매입세액. 자, 매입세액의 계산 구조 나와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아까 써드렸던 거. 세금계산서 수집은 일반 매입,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입, 공제받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거. 이건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은 신용카드로 매입한 것들 있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그래 놓고 그것까진 더하고 2번에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나오죠. 자, 우리가 불공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또 우리가 작성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46페이지 중간에 2번에 세금계산서 수치분 매입세액 중에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얘기고요. 자, 이번에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자, 3번 요게 또 중요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자, 실무에서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자, 아까 말한 대로 매입세액 불공제 7가지 있었죠? 세사업, 토비, 면적. 기억하시죠? 이거는 중요하다고 꼭 암기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47페이지의 예정신고 누락부는 예정신고 때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빼먹은 것들, 그거를 확정신고 때 신고를 해가지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내용 드리고, 다음 349페이지에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매입세액. 우리가 신용카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게 되면, 사오게 되면 그 영수증을 가지고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된다. 그런데 자 밑에 박스 중요한 말입니다. 어제도 했던 내용이고 이 사람들한테는 카드 영수증을 받아와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래요? 첫 번째,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와도 공제가 안 될 거다. 누구? 면세사업자라든지 간이과세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받아온 거는 공제를 못 해주겠다 이 얘기고, 두 번째,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업종, 그래서 목욕, 이발, 미용, 역외 운송, 그 다음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와도 공제를 못 해주겠다. 다음 세 번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와도 공제를 못 해주겠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는 작성을 한번 해봤고요. 자, 넘어가시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라는 게 나와요. 350페이지 의제매입세액. 자, 뭐 저번에 1급할 때 간단히 설명을 드리기는 했던 내용인데,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것도 여러분이 실무 문제에서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의제매입세액이 뭐냐?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회사는 복숭아를 사다가, 복숭아는 면세상품이죠. 복숭아를 사다가 가공을 해서 우리는 통조림을 파는 회사예요. 근데 통조림은 과세되는 물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조업의 경우에는 면세 제품을 사다가 과세되는 제품을 팔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발생을 할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사오는 건 면세를 사오다 보니까 매입세액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0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는 맨날 세금을 최종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납부만 하잖아요. 자기는 혜택 보는 게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나한테도 혜택을 좀 주세요. 그래서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면세 제품을 가공해서 과세 제품을 만들어 파는 업종에 대해서는 이 면세로 사온 것 중에 일부분을 매입세액처럼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게 의제 매입세액이에요. 되셨나요? 자, 그 뜻이고, 자, 내용을 보세요. 그러면 밑에 의제매입세액 제도의 의, 그래서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의 102분의 2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업종마다 달라요. 102분의 2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자, 면세 농산물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 꼭 써놓으세요. 원재료라고 써놓으세요.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왔을 때만 공제를 해줍니다.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는 면세 상품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의 공제 대상이 되지 못해요. 자, 그 비슷한 내용이 35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요건, 그래서 적용 대상자는 과세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고, 2번에 면세 농산물 등을 과세 재화 용역의, 자, 동그라미 원재료로, 중요한 말입니다.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만 공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용 보시면 3번에 증빙 서류의 제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면세 농산물을 사다가 과세되는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고 있다라는 걸 증빙해야 되는데 뭘 제출을 해야 되냐? 밑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 이걸 제출을 해야지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그런데 다만 제조업 동그라미 치세요. 제조업만 가능한 건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 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 즉 농어민에게는 영수증을 수취해도 무방하다는 표현이다.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회사가 지금 통조림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복숭아를 사올 때 농협에서 사올 수도 있겠죠. 그죠? 또는 마트에서 사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이런 사람들은 사업자잖아요. 이 사업자들은 면세 제품을 팔면 증빙 서류를 당연히 해줘야 돼요. 뭘 해줘야 되는 거죠? 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우리가 과세사업자가 제품이나 상품을 팔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되는 것처럼 면세를 파는 사업자도 증빙 서류로 계산서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되셨나요? 그러면 제조업을 운영한 사람 입장에는 사업자로부터 복숭아를 사올 때 계산서를 꼭 받아와야 돼요. 아니면 농협이나 마트 이런 사업자에서는 뭘로 사올 수도 있어요. 신용카드로 사올 수도 있잖아요. 신용카드 영수증이라든지 또는 현금 영수증. 자, 얘네들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 증빙 서류로 보는 거니까. 이걸 꼭 받아와야지만 의제매입세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증빙서를 못 받으면 안 돼요. 이것도 쉬운 문제예요. 사업자로부터 복숭아를 사왔는데 증빙서류를 안 받아왔어. 그러면 공제 못 받아요. 그런데 농민한테 지금 복숭아를 사온다. 그러면 복숭아 농사를 짓는 농민한테 직접 사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농민은 사업자가 아니니까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농민한테 직접 사온 거에 대해서는 증빙 서류가 없어도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근데 그게 누구만 가능하다? 제조업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식당도 같은 형태예요. 식당에서 배추나 쌀이나 이런 면세 상품을 사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팔면 얘가 과세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식당도 똑같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얘네처럼 사업자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아오고 사와야 돼요. 그래야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식당이 규모가 좀 커요. 그래갖고 배추를 농민한테 직접 사오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증빙서류가 없으면 공제를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얘는? 이해 되셨나요? 제조업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조업만. 제조업 이외의 업종은 농민으로부터 직접 매입을 해오면 증빙서류가 없기 때문에 공제를 안 해줄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농민한테 직접 매입해오는 건 제조업만 공제가 가능하다. 지금 그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자, 중요해요. 자, 이게 다 실기에도 나오고 이론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또 보세요. 밑에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그럼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 가액에다가 공제율을 곱하라고 그랬어요. 공제율은 그냥 일반 기업인 경우에는 102분의 2예요. 그리고 밑에 중소기업, 중소제조업이요. 중소제조업의 경우에는 104분의 4입니다. 얘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104분의 4.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세 유용장소 나오는데 시험에는 이런 거 잘 안 나오겠죠. 과세 유용장소는. 그 다음에 법인, 음식점 법인. 음식점 법인. 얘도 시험에는 자주 나와요. 그래서 106분의 6이고요. 음식점 개인의 경우에는 108분의 8이더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험은 요 두 개에서 다 나오게 돼요. 우리가 다루는 회사가 시험에 다루는 회사는 다 법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두 가지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냥 나머지는 한 번씩 보시기만 하면 돼요. 뭐 개인 사업자 중에서 과세 표준이 2억 이하, 간이과세자는 4억 이하인 경우에는 109분의 9를 해주겠다. 그다음 그 외에는 102분의 2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시험에는 얘네 둘이 제일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언제 예를 들어서 복숭아를 사다가 가공을 할 때 언제 이 복숭아가 쓰이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공제받는 시기는 공급받은 날, 그러니까 구입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대손세액은 언제만 공제 신고가 된다고 그랬어요? 확정 때만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의제매입세액은 예정 때, 확정 때 다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 여기서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은 운임이나 보험료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가격이어야 돼요. 순수한 원재료 가격만 공제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수한 원재료만. 자, 수입 농산물의 경우에는 관세의 과세 가격, 얘도 순수한 매입가액만 따지는 거예요. 뭐 관세나 뭐 이런 것들 세금이 붙기 전에.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352페이지에 한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한도는 뭐 법인사업자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면 뭐 55%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건 안 보셔도 돼요. 왜냐면 실기 프로그램 안에 다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암기를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의제 매입세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또 작성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76회 1번 보시면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소기업이다. 자, 동그라미 치세요. 제조업. 자,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2기 확정, 이 10월에서 12월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는 다음 거래뿐이며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한다. 자, 매입 자료를 봤더니 첫 번째 부천농산 사업자죠. 사업자로부터 2020년 10월 9일 날 농산물을 매입했어요. 100kg. 1억 2천만 원어치를 매입하면서 증빙서류로 계산서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증빙서류로 받았고 공급자가 사업자니까 계산서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얘는 공제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홍상진 개인이네요. 그죠? 농민. 2020년 11월 12일 날 야채를 50kg 500만 원에 매입하면서 현금으로 받고, 현금 주고 샀고, 농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함이라고 써 있어요. 자, 그럼 얘는 공제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제가 아까 제조업에 동그라미 칠한 이유가 뭐예요? 제조업은 농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경우에 공제 대상이 된다고 했죠? 자, 그럼 얘네 둘은 전부 다 공제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추가 자료에 보시면 2기 예정 과세 표준은 1억 4천이며 2기 확정 과세 표준은 1억 8천이다. 이게 나온 이유는 한도 계산하려고 이 금액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2기 예정 신고 때까지는 면세 품목에 대한 매입이 없어서 의제 매입세의 공제를 받지 않았대요. 자, 그러면 입력하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요 밑에 있죠? 밑에서 다섯 번째. 자, 요거 클릭하시고. 자, 조회 기간은 지금 2기 확정이니까요. 10월에서 12월. 자, 그러면 누구한테 샀는지 F2번 누르셔서 부천농산. 자, 엔터 치시고 취득 일자 그대로 쓰세요. 2020년 10월 09일. 자, 취득 일자는 매입한 날짜를 쓰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언제 쓰이는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공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자, 구분은 증빙서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자로부터 매입해 올 때는 꼭 증빙서류를 받아와야 돼요. 계산서든지 신용카드든지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지금은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1번 선택하시고 물품명은 쓰세요. 농산물. 자, 수량은 100kg고요. 금액은 1억 2천만 원. 자, 여기서 여러분이 공제율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지금 중소제조업이죠. 그러니까 104분의 4, 2번을 선택하시면 매입가액 1억 2천 중에 104분의 4에 해당하는 461만 5,384원을 의제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것이다. 이 뜻이에요. 자, 엔터 치시고 한 건이니까 그냥 엔터. 자, 하나 입력했고요. 두 번째, 홍상진으로부터 매입한 거. 자, 조심하실 거. 요 밑에다 쓰시면 안 돼요. 거래처가 다르니까 공급자로 가셔서 여기에다가 홍상진. 자, 그 다음에 취득일자는 2020년 11월 12일이고요. 구분은 농어민한테 직접 매입한 거죠? 그래서 3번 선택하시고 물품명은 야채.
수량은 50, 매입가액은 500만 원. 공제율은 똑같이 104분의 4. 그러면 19만 2,307원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렇게 입력이 끝나면 예정신고 때는 한도 계산을 안 해도 돼요. 근데 확정 때는 한도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밑에, 자, 여기 보세요. 자, 요만큼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거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자, 지금 확정신고 기간이니까 여기에 한도를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 예정분 과세 표준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억 4천만 원. 확정분의 과세 표준이 1억 8천만 원. 자, 그러면 여기 합계가 3억 2천이죠. 자, 3억 2천에 한도율은 40%예요. 그러니까 얼마까지는 공제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1억 2,800까지는 공제 대상이 될 거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도는 암기 안 하셔도 된다는 게 여기서 걸러지니까. 그런데 한도가 1억 2,800인데 단기에 매입한 게 총 얼마예요? 1억 2,500이죠? 그러니까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공제 대상 금액이 자, 공제 대상 금액이 1억 2,500이란 얘기고요. 자, 그래서 공제 대상 세액은 요 공제 대상 금액의 104분의 4인 480만 7,692원을 공제받을 수 있겠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상에서는 아까 맨 마지막 줄에 이익이 예정신고일 7월에서 9월에는 면세 품목에 대한 매입세액이 없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대요. 만약에 7월에서 9월에도 공제받은 게 있었다면 여기에다가 이미 공제받은 금액 예정신고분에다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금액은 지금 공제를 못 받으니까.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없으니까 480만 7,692원을 다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자, 77회 부가세 1번 보세요. 자, 당사는 요식업 동그라미 치세요. 요식업이면 음식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점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가정한다 그랬네요. 자, 아까 얘기했어요. 음식점 법인은 공제율이 몇 분의 몇이에요? 106분의 6이에요. 자,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음 중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 자료만을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여 2020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의제매입세의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1기 확정신고 기간의 매출 공급가액은 3억 3천이고 예정분은 없는 것으로 하며 매입 가격은 거래일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이거는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을 해서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반영되도록 하는 문제인데, 자, 요거는 나중에 해보고요. 우리는 직접 작성을 해볼게요. 조금 전처럼. 자, 그러면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열으시고, 자, 기간은 1기 확정이라고 그랬죠? 1기 확정이면 4월에서 6월이에요. 자, 그러면 밑에 내용을 보고 공제가 되는 것만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6월 30일 마늘을 샀대요. 근데 김마늘 농민으로부터 직접 50kg을 60만 원에 매입하면서 증빙은 계약서가 있대요. 계약서는 적격 증빙 아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농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게 공제 대상이 되려면 업종이 뭐여야 돼요? 제조업이어야 돼요.
지금은 음식점이니까 얘는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농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 제조업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안 되고요. 두 번째, 6월 30일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홈마트에서 10장을 10,000원에 사면서 현금 영수증을 받았대요. 자, 현금 영수증 증빙 있으니까 공제 대상이 될 것 같지만 우리가 뭐만 공제 대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원재료만 공제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의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원재료로 쓰이는 게 아니니까. 다음 6월 30일 사과를 매입했대요. 사과 농장으로부터 사업자로부터 전자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대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입력하시면 돼요. 이제 자, 사과 농장 최대길자는 2020년 06월 30일. 부부는 계산서를 받았고요. 물품명은 사과. 수량은 20kg, 매입가액은 21만 2천원. 자, 공제율은 음식점 법인이니까 106분의 6. 그러면 의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건 12,000원이고요. 자, 지금 확정 신고 기간이니까 모두 해야 된다고요. 한도 계산도 해야 된다고요. 확정이니까. 그래서 자, 예정분은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확정분에다가 3억 3천. 그러면 한도는 1억 3,200인데 단기 매입한 게 21만 2천원밖에 없으니까 전액 공제 대상이 되겠죠?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공제 대상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구분을 해야 되고 공제 대상이 되는 것만 입력해야 되고 또 하나 예정 때는 한도 계산 안 해도 되지만 확정 신고 때는 한도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 하나 더 해볼게요. 84회로 가보세요. 자, 84회 부가세 1번. 이 문제 하나요. 당사는 음식점을 영위하는 법인기업이라고 가정한다. 음식점 법인이니까 공제율이 몇 분의 몇이요? 106분의 6이고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는 다음 거래뿐이며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한다 그랬네요. 자, 그러면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열으시고 날짜는 1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 자, 매입 자료를 봤더니 서울농산에서 4월 5일에 농산물을 200kg 1억 600만 원어치를 계산서 받고 구입한 게 있네요. 자, 공제 대상이 되니까 F2번 눌러서 서울농산 최대길자는 2020년 04월 5일. 얘는 계산서니까 1번. 물품명은 농산물이고요. 수량은 200kg, 매입가액은 1억 600, 공제율은 106분의 6이죠. 그럼 600만 원 공제 대상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강남마트로부터 신용카드로 사온 게 있대요. 사온 농산물 50kg 4,240만 원어치. 자, 얘도 신용카드 받아왔으니까, 영수증 받아왔으니까, 공제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 공급자에 가셔서 강남마트 최대길자는 2020년 05월 6일. 부분은 신용카드고요. 물품명은 농산물. 수량은 50이고 4,240만 원. 공제율은 106분의 6.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 확정 신고 기간이니까 한도 계산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밑에 과세 표준 예정분의 1억 4천이고요. 확정분의 2억이네요.
자, 그러면 한도가 1억 3,600인데 더 많이 매입했죠? 그러니까 한도까지만 공제 대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제 대상 금액은 1억 3,600이고 그의 106분의 6만큼인 769만 8,113원을 공제받을 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정 때 신고한 게 없어가지고 의제매입세 공제 받은 거 없댔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